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3일절 연휴가 끝나고, 그리고 대체 공휴일인 3월 2일까지 마무리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창이 열렸는데, 이틀 연속으로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증시를 이끌고 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으로 약 1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설 명절 이후에 일시적으로 강한 반등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주변 친지분들이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분들까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약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절대 휩쓸리면 안 된다. 다가오는 악재가 상당히 많다. 그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가장 큰 핵심 요소 중에 한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올렸던 음모론 영상을 보시면 2026년 2분기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한국 경제에 안 좋은 그런 시나리오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코스피가 끝도 없이 상승하다가 최고점에서 정말 강력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비웃는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말도 안 된다. 서울에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폭락을 하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저의 감정을 싫지 않고 정책을 짜고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계속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긴 시결의 시나리오를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우리 같은 일반인처럼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바꾸기 힘들어요. 보통 정책이나 계획은 1년 정도 단위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 예측이 적절하게 들어맞았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 혹은 여러분이 투자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란 전쟁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작전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했어요. 자살 드론, 탄도미사일 이런 걸 동원해서 현재 미군 기지 내에 사상자가 560명이 발생했다. 이 주장은 이란 관영 매체의 주장이고 미국 현지에서는 그 정도의 피해는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고속성으로 민간 선박을 기습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건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 선박을 기습하거나 공격하게 된다면 그 해협을 이용하고 통과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나 바닷속에 있는 이 기뢰는 쥐레처럼 그 위치만 쏙 피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아닙니다. 바다의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피한다 하더라도 이 기뢰가 조류를 따라서 배에 쾅 충돌해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뢰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계속 설치될 거라는 그런 뉴스만으로 민간 선박은 웬만해서는 이 해협을 통과하기 힘들다. 자, 그렇게 되면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도 함께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란이 타격을 받았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또 다른 변수로는 현재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교적인 전면전이 발생할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시아파 민병대가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를 폭격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 이유는 수니파에 해당하는 국가가 대미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쟁에 휩싸였다. 너희가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갑자기 폭탄이 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두바이 항구 외에 사우디아 아람코 정유 공장 중 한 곳이 이제 폭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요. 이렇게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이 중동 전체로 번지고 있다. 중동 화약고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제적 생존에 직결된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마찰이 장기화되면 유럽 국가들도 참전할 확률이 현재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유럽은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는 것 그 자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그런 국가는 미국의 이번 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국가도 자국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거나 혹은 자국 군사기지 근처에 이런 폭격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독일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거대한 전쟁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이 이번 전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에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독일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방비를 증액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전쟁을 4주에서 5주 내로 이란의 핵심 전력을 모두 괴멸시키고 끝내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AI를 활용해서 적의 핵심 거점만 골라서 그렇게 잽싸게 공격을 하고 빠진다는 그런 전략인데, 문제는 지금 이 대전이 가성비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 측에서는 자살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테러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드 같은 그런 요격 미사일을 통해서 그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론의 가격이 약 3천만 원이고 사드 미사일은 한 대당 60억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측과 수비 측의 가성비가 200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천조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 이 전쟁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다. 거기다가 아무리 AI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선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 그리고 군인들의 피로는 점점 쌓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란 해역에 배치된 제럴드 포드함의 승조원들은 최대 11개월 동안 연속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경조사도 전부 다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 함선 안에 오물 처리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 화장실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화장실 한번 쓰려면 약 45분 정도를 줄 서야지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어왔다고 해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보급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함선에 4,600명이 타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몇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재 트럼프 정부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은 4주 내로 마무리 짓는다. 만약 4주 내로 결론을 짓지 못하면 미국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관세 판결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법을 공식적으로 지킨 그런 대통령은 없지만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 영토에 직접 들어갈 때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큰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란의 분쟁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 한국에 어떤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중국의 대형 인플루언서가 2026년 한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포스팅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현재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의 에너지 공급 핵심 경로인데 그게 차질을 겪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리상 반도에 속하지만 북한이라는 그런 북쪽 경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만 놓고 봤을 때는 삼면이 바다인 섬에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도 봉쇄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원화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 가장 약세인 고베타 통화의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서 한국 원화가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수출하는 그런 2차 산업 위주의 국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도 확실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란 전쟁이 터지고 갑자기 우리 원화의 가치가 1,500원대로 급상승했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어디 가시나 말고 불이 나게 다시 돌아온 그런 사태였는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원화 가치가 1,500원대 이상 올라갔을 때 연쇄적으로 작동할 만한 그런 마진콜 같은 그런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한국은행만 알고 있겠지만 이 1,500원대를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요게 걸려있는 금액이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계속해서 압박될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는가? 일단은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은 피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정유주입니다. 휘발유 값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정유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정부의 통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입니다. 휘발유, 전기세, 그리고 가스비 같은 그런 거는 기업이 아무리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정부가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원가가 올라가지만 정부는 그 원가 상승분만큼 휘발유 가격을 상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유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원유 가격이 상승하니까 정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추측은 매우 위험한 그런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고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이니 지금이니 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전 세계 글로벌 유통망, 이 물류 체인이 정상적으로 100% 돌아간다는 그런 환경 내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그런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상,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그 하락폭이 깊어지고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멤버십으로 이제 방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 말미니까 간단히 멤버십 홍보를 하자면 이제 저가형 커피 한 잔 먹는 가격으로 저의 멤버십 영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멤버십 영상이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제 저에게 커피 한 잔 사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입해 주시면 한국 사회에서 새 출발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멤버십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갑자기 급변한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렸던 정보가 일주일 뒤에는 전혀 쓸모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이 고착화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그런 정보를 멤버십 영상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그 타임라인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정보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